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민간 통계 기준으로 0.2%대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축소 등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더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제4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 사업 추진 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차 공공 사전 청약 및 4차 민간 사전 청약 공고를 내고 총 6,127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공공의 경우 3기 신도시, 민간의 경우 2기 신도시 위주로 배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됐지요. 바로 내비게이션. 어디를 가더라도 아는 길을 갈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켜기도 합니다. 혹시나 내가 모르는 지름길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경고음이 들리면서 속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 아는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착 시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출발하면 괜시리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 시간을 알고 출발하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하루를 잘 보내신다면 또 2월 마무리도 산뜻하게 하고 3월 새로운 출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이 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월은 다른 달보다 날짜 수가 좀 적다 보니까 빠르게 그 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또 여러분 2월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입니다. 벌써 2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다음 주면 이제 상반기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후보분들께서 내시는 부동산 관련 공약들에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이제 어떤 공약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주택 시장이 반전으로 다시 상승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어쩌면 더 빠른 폭으로 또 깊게 더 길게 이 하락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 이슈들이 계속 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수요자분들과 또 보유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투자자분들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고민들을 1시간 동안 충분히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고요. 또 끝나는 시간에는 대선 후보분들의 공약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TV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도 대선 이후의 장에 대해서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2022년에 가장 큰 나라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거가 곧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선거를 기다리시는 부동산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공약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요. 자, 앞으로 그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는 늦습니다. 미래를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되는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전 오피스텔 매수 시점에 대해서 좀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오피스텔을 좀 보셨을까요? 저기 세곡동 네, 드림하이 오피스텔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을 네, 그 다른 타방송사 그 경제 프로를 봤더니 네.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 하락 시세고 그래서 1, 2년 후면 네, 먼저 오른 거에 한 19년도 시세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아파트가 떨어지면 오피스텔도 같이 따라서 하락할 것이 아닌가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매수 시점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언제쯤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님 보셨던 이 세곡동의 드림하이 오피스텔 어떤 예. 목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거세요? 시세 차익이세요? 아니면 월세가 아니에요. 좀 이제 필요해서? 예, 제 딸내미가 네, 그것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여기 충남 아. 아산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매수를 한번 해줘 볼까 했는데 네. 지금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떨어지면은 거니까. 오히려 월세 살다가 사는 것만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수 우리 시기. 아버님께서는 따님의 실거주 목적으로 보고 예, 계시는 실거주 거죠? 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상투를 잡는 게 아닐지 고민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예, 한번 예. 세곡동의 오피스텔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질문들은 잘 들어봤고요. 예, 이제부터 조금 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시청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뭐 강남 3구에는 네. 하락되는 것 같은데 예, 그 하락폭이 뭐 한 대선 끝나고 나면 더 빨라질 것 같다고 그 이제 경제 그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말씀 말고 우리 시청자님 예.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비슷하게는 봅니다. 지금 뭐 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많이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있겠지만 예. 그보다 먼저 이제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최근 코로나 이후장에서 너무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좀 있죠. 예, 예. 어떤 부동산 중심으로 급격하게 올랐냐면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외곽 지역들이라던가 경기도 구도심 같은 지역들, 다른 지역 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된 지역들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 버렸죠. 예, 그렇대요. 근데 오피스텔은 지금 어떨까요? 가격이? 오피스텔도 이제 그 세금 관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 갭 투자자들이 몰려서 예. 그래서 오피스텔도 음. 고점을 찍은 것 같은 그런 오피스텔도 이제 전반적인 주택 시장과 더불어서 함께 오른 측면은 좀 있어요. 예, 예. 특히나 어떤 오피스텔 위주로 많이 올랐냐면 투룸 내지는 아니면 이제 흔히들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있었죠. 예, 예. 신도시에 있는 상업 지역들에 들어가는 규모가 예. 좀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들 중에서 예. 면적을 20, 30평대로 좀 크게 뽑은 오피스텔들은 거의 아파트 값과 비슷한 수준까지 가격들이 막 올라붙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5룸이라던가 투룸 정도 내지 또 뭐 복층형 원룸이라던가 이런 조금 비교적 작은 오피스텔들은 가격 흐름이 뭐 크게 갑자기 2, 3억 하던 게 7, 8억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장기간 동안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예. 그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조금 더 급하게 급반전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빠질 때 어느 상품이 더 많이 빠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많이 오른 상품의 변동폭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전혀 영향이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예. 이제 외곽 지역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 비슷하게 형성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좀 사이즈 큰 오피스텔들은 아파트 값 떨어지면 당연히 눌려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서울 내부적으로도 외곽 지역들 특히나 제가 이 기준을 잡는 거는 역세권이냐 아니냐를 저는 좀 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전월세 임차인들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공실 우려라던가 세입자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전월세가는 꾸준한 상승을 유지를 합니다. 특히나 서울에 있는 소형 주택들 전세들은요. 현장에 전세 매물 구하러 가면 전세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맞아요. 전세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월세가가 받쳐주는 형태의 서울의 내부에 있는 역세권이면 좋고요. 이런 오피스텔들은 그 반등폭이 떨어지더라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각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은 좀 급매로 물건 던지겠죠. 그게 시장에 소화 안 되면 일부 가격은 조정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전반적인 이 상품들을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 왜 세곡동을 보고 오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 저희 딸내미 그 직장이 논현동이에요. 논현동, 예. 예, 근데 먼저는 그 위례 신도시에 있었는데 거기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밀려서 네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음. 이제 좀 가까운 데로 가다 보니까 양재대로 끝 지점에 그 이제 세곡동 그쪽에 오피스텔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은 이제 거기를 얼마로 보고 오셨어요? 예? 얼마짜리를 보고 오셨나요? 복층인데요. 밑에는 복층. 8.5평에 위에 4점 몇 평에서 약 한 복층 포함해서 한 1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로 보고 오셨어요? 가격은 2억 7천을 달라르는데 2억 7천. 예, 예. 지금 이 물건 전세는 대충 얼마 정도 형성돼 있을까요? 전세도 한 2억 한 5천 정도 달라고 그래요. 2억 근데 5천 전세 정도. 물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예. 면적 자체도 원룸 중에 전용이 8.5평에다가 복층까지 있으면 이거 예. 사이즈도 꽤나 큰 원룸이거든요. 예, 이제 보통 이 사이즈는 정도면 좀- 1.5룸 사이즈로 나오는 정도 수준이에요. 예, 예. 그에 비해서 가격도 그렇게까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한 예. 가지의 단점은 여기 역시 역세권은 아닙니다. 예, 예. 여기서 버스 타고서 논현동까지 가려면 차 막혀버리면 40, 50분 걸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서초 강남치고는 좀 매력 있는 가격으로는 보인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예. 이 금액으로 예. 지금 현재 살기 편한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매입을 해가지고 갔을 때는 전세 사는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 특히나 재개발로서의 예정지 투자가 있다면 그게 조금 더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 정도 되는 투룸들이 있어요. 예. 그런 투룸들 중에서도 잘만 따져보면 괜찮은 지역에서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이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서초 강남에서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형태의 물건을 구할 능력이 있으면 저는 오피스텔보다는 그런 형태를 매입해서 장기간을 바라보는 게 자녀분 입장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아직 미혼인데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투자 목적은 아니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네네, 이제 매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만약에 그게 월세가 네, 2천에 90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예, 가격이 네, 한 1년이나 1, 2년 월세로 살다가 그때 가서 떨어지면 낙폭이 네. 월세 폭보다 오히려 더 많으면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래서 2억 이제 7천 매수 하던 시점- 게요. 갑자기 예. 2억까지 떨어지고 이럴 일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전세가가 2억대 중반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세입자가 2억 5천에다가 내놓으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예. 예. 그러니까 급하게 2억 7천 하는 물건을 2억 뭐 3천, 2천 이렇게 팔아야만 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앞으로 이제- 변동폭이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는 상품들이 바로 이런 작은 상품들이에요. 아,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뭘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얘를 매수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살면서 끌고 가봤자 나중에도 8.5평짜리 오피스텔이에요.
10년, 예. 20년이 지나도.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라리 이런 형태의 개발 예정지를 사가지고 거주까지 하면서 한 예. 10년, 15년 기다리면 얘는 아파트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뭐가 더 그러면- 낫겠느냐. 그럼 투룸 원룸이요? 얘보다도 사이즈가 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최근에 이제 이런 개발 사업 종류가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대선 후보분들 공약이 어떻습니까? 뭐 4종 예.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해 가지고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겠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공약들을 막 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피스텔을 이런 지역에 조금 비싼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한 1억 정도만 보태도 괜찮은 지역의 투룸까지도 사요. 개발 예정 물건을. 그래요? 한번 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 인터넷상으로 봐가지고는 그걸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예.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예. 또 지역들에 대해서까지 시청자님께 다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요. 세미나 예.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걱정하셨던 것처럼 몇 년 사이에 이 가격이 급락을 해서 손해볼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투룸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좀 투자처를 바꿔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자녀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더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1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주소가 용산구 서빙고로 69번지 용산 파크타워거든요. 네. 제가 시골에서 정보를 몰라가지고 제가 매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쯤 하면 좋은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용산에 그러니까 파크타워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거주는 시골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거세요? 아니면 시골에는 이거 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지금 용산에 그 파크타워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예. 이걸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 저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상태에서부터 쭉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럼 지금은 예, 이제 임대를 주셨어요? 그 소유권은 한 20년 됐죠. 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네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게 한번 2008년에 완공됐어요. 네, 2008년에 완공돼서 그때부터 쭉 그러면 임차를 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좀 가치가 오를 만한 투자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예.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서울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왜 팔고 싶으세요? 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냥 팔아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라고요.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쓰시면서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정리하고. 지금 그러면 조금 생활하기에 불편한 정도로 소득이 많이 주셨나요? 아, 벌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음. 불편하지요. 저는요, 이거 1주택인 것까지 빨리 처분해야 된다라고는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거주는 안 하시기 때문에 투자라고 했을 때는 가장 비쌀 때 팔면 이거는 투자로서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네. 모르니까. 잘 모르죠. 사실 언제가 가장 비쌌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호가는 최근에 거래된 38평짜리가 26억에 거래가 됐어요. 2021년도 10월 달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거든요. 47평이거든요. 예? 47평. 47평. 47평은 세대수가 더 작아가지고 아마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지금은 네.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언제 마지막 거래됐냐면 작년 1월 달. 작년 4월 달에 거래가 한 건 있었네요. 얼마 거래됐냐면 25억 5천 정도 거래됐거든요. 예. 25억 5천 정도 거래가 됐는데 아마도 지금 그 호가 내놓은 것들 보면 30억 이상 호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아주 극소수의 몇몇 아파트 빼고는
가장 최고가 실거래된 금액 이상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앞서 상담하신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 새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물건 이 가격에 사면 상투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에는 개발 호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린 거죠. 시청자는 2008년부터 보유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알고 계신 호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던 호재들이에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사면 호구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잘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예.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팔고 싶으셔가지고 꼭 팔아야겠다 생각이 드셨으면 작년쯤에는 한 번쯤 정리했으면 제일 비싼 금액에 팔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팔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럼- 관망세라 하더라고요. 관망세는 관망세인데 조금 약한 관망세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는 이걸 급하게 파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보유를 하면서 시청자님 생활하실 금액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를 반전세나 월세 형태로 돌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안 팔고요. 예. 1주택이기 때문에 보유세 많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아, 예. 그렇죠. 종부세 많이 안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또 나이가 지금 78세거든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러면 시청자님 이거 반전세 말고 요 동네 특징이 월세를 비싸게 내도 잘 나가는 형태의 동네예요. 파크타워라는 요쪽 일대가. 요 아파트를 월세로 한번 내놔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기간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아직. 전세 기간이요. 만기. 그 계약 만기 끝나고 나서 월세로 한번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월세를 놓으라고요. 예. 이거 매도하면요. 시청자님 파시면 매수한 금액대가 뭐 비싸야 10억 미만이었을 거고요. 지금 금액대 한 30억 가까이 판다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20년 보유했어도 차익이 너무 커요. 이거 양도세 차이가- 내버리면 세금 많이 팔기가 나와요. 손해라고요? 세금 많이 내셔야 된다고요. 팔면. 지금 팔면요. 예, 지금 팔든 언제 팔든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럼 언제쯤 파는 게 좋아요? 가격적으로는 이미 팔 시기를 한번 넣쳤어요. 시청자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끌고 갈 생각을 하시면서 월세를 전환해가지고 월세를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팔고 또 월세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거기 매입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 하면 사실 여기서 월세 받는 거나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 8개월 남았다고 예. 하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지금 자금이 조금 급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세로 놓으셨던 이 물건을 월세로 조금 전환하면서 월세 소득으로 좀 생활하면서 조금 더 용산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한 8개월 기간이 남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기 독산이동 그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파는 게 좋은지 좀 더 있다가 파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독산 이동의 단독주택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혹시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좀 중요한 상황들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주소를 말씀 주변은 주시기 그냥 조금 뭐 어려우시면 빌라 같은 거 많이 독산 저기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큰 건물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략적인 위치를 통해서 조금 더 아. 정확하게 상담 가능할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있고요. 독산 홈플러스 있는 근처에 네. 단독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시흥대로변에 있어요?
아니 시흥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독산 금천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홈플러스 쪽은 아니네요. 더 안쪽이네요. 네, 안쪽에 조금. 독산 2동 같은 경우도 노후가 많이 진행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가 뭐 뉴타운이니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이 추진은 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잘 안 됐죠. 네. 이 독산 초등학교 있는 쪽인가요 혹시? 초등학교. 네, 그쪽에 조금 음. 그쪽 주변이에요. 그 주변이에요. 네. 여기도 사실 언젠가는 돼야 될 동네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의 가장 외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후가 많이 진행되면서 이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네잖아요. 네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직까지는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단독주택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 수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 땅 하나에다가 한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 가구가 적은 사람들은 진행을 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지분 10평 가지고 있는 다세대를 나중에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분 30평 갖고 있는 단독주택을 평가를 했어요. 뭐가 더 평가 많이 나와야 될까요? 단독이요. 당연하겠죠. 토지가 응. 3배인데. 응. 근데 얘네 둘기가 평가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버려요. 어. 그러면 단독 가진 사람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손해죠. 하고 싶지 않겠죠? 네. 안 한다 그래 버려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겠죠. 네. 예를 들어서 토지를 한 60평 정도에다가 다가구를 지어서 나는 꼭대기층에 살아요. 그리고 밑에서 월세도 받아요. 이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 50평대 한 채 드릴 테니까 아파트 짓는 사업 합시다. 그동안 당신은 한 5년 나가게 살고 다른 데 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안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고 다세대로 쪼개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 가면 또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개발로 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뭔가로 묶여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심복합사업에다가 후보지 신청을 해가지고 후보지로 지정돼서 묶여 있는다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아주택이라던가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은 계속 여기서 주민들이 특히나 그 중에서 오랫동안 요 동네에서 살아서 주변에 지인들이 많으신 분이 위주로 해가지고 동의서부터 걷어야 돼요. 이걸 추진을 하려면. 그러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 없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도 이거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도하면 토지가 몇 평짜리예요? 단독주택? 40평 조금 넘어요. 30평? 40평 40평? 조금 넘는다. 도로는 한 끼고 40, 있죠? 42평 그래서 42평 정도? 네. 이거 지금 매도하면 얼마 정도 갈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요 동네 시세가 보통 한 평당 2,000대 중반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10억 내외 정도 할 것 같아요. 10억보다는 좀 높겠네요. 네. 그럼 이 금액 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시청자님은 다른 데 가셔가지고 아파트를 나중에 좀 괜찮은 데에다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매도하시지 말고 직접 다세대라던가 뭔가에 신축을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 이거 한번 매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세라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살아보시다가 괜찮은 지역에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아파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 방법이 더 알겠습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계속 보유해봤자 네. 언제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연배가 좀 있으신가요, 시청자님께서도? 네, 그렇죠. 그러신 분에게는 저는 아파트 사시라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껏 또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보유하셨지만 앞으로 전망을 좀 살펴봤을 때 한 번쯤은 매도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부동산 고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2년 전에 2주택자였는데요. 네. TV 방송을 보고 2년 전에 매도 권유를 받아서 한 채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현재는 1주택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나이가 은퇴 시기를 한 2년 정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보셨던 수익형 부동산 좀 종류별로 좀 있을까요? 네, 하나는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2004년에 지어진 신형지회 오피스텔이고요. 네. 하나는 신촌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의 구분 상가예요. 아, 네.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신촌 숲 아이파크.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는 1주택 상황이셔서 여유 자금으로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보신 게 첫 번째는 공덕역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형 지회 오피스텔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신촌숲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의 구분 상가 두 개 다 수익형 부동산이긴 한데 어떻게 좀 여유 자금을 운영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대표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포 사시나 봐요? 네, 신촌 쪽에 살고 있어요. 아, 단지 내에서 그래서 상가를 보신 거구나. 네, 상가 보고 오신 거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한 8.5평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전용으로 8.5평 정도. 네, 그리고 후면 상가고요. 아, 후면 상가예요. 네, 지금은 무슨 업종이 쓰고 있죠? 지금은 공실 상황이고요. 공실이고. 예. 네, 그리고 가격은 4억 1천. 그리고 4억 1천. 월세는 네. 네, 월세는 120을 받아 썼대요. 월세는 120 받았었는데 지금은 공실이고. 지금은 나간대요. 네. 네. 무슨 업종이었어요? 원래는? 공방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공방 같은 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가격이 싼데 굉장히 수익률이 매력이 있죠. 120 받으면. 네. 일반적인 다른 상품들에서는 이 정도 수익률 못 받아요. 네. 오피스텔이랑 비교해 볼까요? 오피스텔 보고 네. 오신 건 금액 얼마예요? 오피스텔은 2억 7천, 8천 요 정도 그 원룸이고요. 크기에 따라서 네. 분리형 원룸이에요. 1.5룸짜리고 네. 이거는 그리고 월세 월세는 네. 80에서 85 정도. 80에서 85 정도. 네. 수익률만 보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상가가 더 수익이 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텐데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전면 상가였다면 4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면 상가였으면 못해도 한 8억 대는 불렀을 거고. 네.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후면 상가 있는 거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면 알아요. 1층이죠. 네. 1층인데도 불구하고 후면 상가들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판매업, 요식업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요. 그 전에도 네. 공방 사용을 했다 보니까 거의 그런 비슷한 업종들, 예를 들어 세탁소라던가 뭐 공방이라던가 이런 빨래방. 제한적인 업종들이 네.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월세는 당장에 120 받으니까 괜찮네 싶다가도 이게 장사가 돼야 말이지. 사실 네. 120이라는 월세도 그렇게까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후면에서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세입자가 꾸준하게 바뀌겠죠. 유지될 만한 임차인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이 후면 상가들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1층 상가들에서는 판매업 위주로 해가지고 이 1층 상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후면은 네. 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얘가 수익률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될까 많이 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태라면 오피스텔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덕역 바로 앞에 있는 네. 건데 연식이 좀 됐어요. 네네, 연식은 2004년. 솔직한 얘기로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 네. 입지만 괜찮으면 됩니다. 네. 또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규모가 좀 있는 오피스텔들은 관리가 네. 그래도 잘 되는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관리 잘 되는 입지 괜찮은 오피스텔이면 사실은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1차적으로 보고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월세를 받는다라고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네. 사실 주택으로는 안 쓰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네. 일반 임대사업자라던가 이런 형태로 가시겠다라는 뜻 같은데 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다른 투자도 고려는 해보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대사업자를 내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네. 물론 주택이 아예 아니면 세금으로는 네. 더 유리하긴 하죠. 네. 근데 그 투자 전략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는 없어요. 아,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다세대도 있을 거고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또 뭐 단독 다가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거고 할 텐데 네. 비주택만 찾다 보면 상가 아니면 이런 뭐 오피스텔들 업무용 네. 오피스텔이겠죠. 네.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라던가 그렇죠. 그런 형태에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네. 매력적인 상품이 별로 안 보여요. 네. 너무 그래서 가격이 세요. 2주택이었을 때 미리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설명을 듣고 제가 2년 전에 업계에서 팔자 해서 팔고 은행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점점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네. 오히려 그냥 속 편하게 은행에 두는 것도 네. 괜찮은 건지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켜보다가 네. 안면 상가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그 물건이 괜찮은 가격에 막 쏟아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안 괜찮은 물건은 많이 쏟아져요. 아. 근데 괜찮은 물건은 사실은 그냥 버텨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몇 건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물건이 내 앞에까지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전략적으로 현금을 좀 가지고 기회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찬성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일부 해 놓을 거는 해 놓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네. 큰 금액 들어가는 거 말고 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은퇴가 아니시다 보니까 무조건 네. 지금 월세 나오는 걸 당장 사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오피스텔 중에서 괜찮은 역세권의 작은 것들을 뭐 괜찮은 가격이 나온다면 산다던가 네. 아니면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뭐 1억 가지고 내외 가지고 해놓는다던가 네.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면 이런 투자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도 좀 방향을 좀 넓혀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지금 좀 공동역의 신영지에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위치는 바로 옆붙어 있는데 안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업무용이라는 그 제한적인 부분이 좀 걸린다. 네. 그런 부분이죠. 네, 만약에 근데 알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 저라면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 네. 운용 측면에서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마 다른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두신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상담 내용이었을 겁니다. 후면 상가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일러드렸으니까 보셨던 선택지 중에서는 오피스텔 손을 들어드렸지만 그래도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렸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한 투자도 함께 고려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립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그 청양리 용두동에 다세대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동대문 구청 그 근처인데 네, 작년에 4월 14일 날 3080 그 공공주도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갖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네. 동의서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전망이 궁금하고 네. 일반 재개발로 간다고 또 일반 재개발로 또 동의서를 받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이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가 동의서가 쉽게 좀 거치지 않아서 다시 또 일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네. 지금 좀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대표님께 한번 전망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심 복합 사업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080. 그렇죠. 근데 이 도심 복합 사업 특징이 뭐냐면 네. 조합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이게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는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1년 이내에 조합원의 네. 3분의 2 이상 네.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1년 내에 이 요건 못 받아온다? 그러면 네. 이거는 구역 해제예요. 네, 해지가 되는 다시 거예요. 원상복구예요. 아. 그리고 나서 다시는 요 도심복합사업으로는 후보지 선정을 안 해줘요. 아. 그러면 또 뭘 할 거냐면 요 추진위 분들이 해체하지는 않겠죠. 동네 분들이니까. 네.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을 한번 해보자. 네.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모아주택에다가 우리가 한번 신청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네. 한편에서는 또 일반 자개발로 가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요게 다 일반 형태의 민간 재개발입니다. 민간. 네. 지금 시청자님 요 구역 지정된 거는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는 형태예요. 네네네.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성은 사실은 공공에서 해주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용적률도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솔직히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네. 얼마나 보장해줄지 나중 가서 말 달라질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합 사업으로 민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나쁜 움직임은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민간 재개발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모아주택이라는 사업만 하더라도 종상향까지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네네. 그게 뭐냐면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더 지을 수 있게. 그러면 이거를 나중 가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빠질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는 당연한 결과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이거 도심복합 사업으로 우리도 후보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때는 10%만 동의해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네. 근데 이거 구역 지정까지 가려면 이만큼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안 될 가능성도 크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그냥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게 빨리 필요는 없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임대사업자 10년짜리 장기 임대를 내놨는데요. 잘하셨어요. 언제 내셨어요? 그러면 그 종전주택은 그러면은 그 매도를 하려면 그러면은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네네, 말씀하시는 거주하고 거죠? 있는 집이. 거주하시는 주택 한 채 있으신 거죠, 별도로. 네네, 다가구. 다가구. 네. 거주 1주택은 생애율의 비과세를 받아요. 언제 팔아도. 언제 팔아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팔 생각 아니시죠? 네네네. 차라리 저는 이거 임대 의무 기간 끝날 때까지 쭉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봐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재개발 지정된 데들은 10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철거되면. 그래요. 근데 이런 예정지들은 10년 꽉 채울 수 있어요. 뭐 장점이다 단점이기도 한데 이거 다 채우면 양도세적인 혜택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끌고 가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장기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외에도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의 이슈, 바로 이번 주말부터는 또 대선 사전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방송 마무리는 위클리 이슈 통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많은 후보분들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약들을 내고 계시는데 크게 보면 공급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옵니다. 이 공급 중에서도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심 내에, 특히나 서울 내에서 공급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50만 가구, 그중에서 100만 가구는 기본주택 형태로 해서 이제 일종의 임대 혹은 공공 분양 형태의 주택으로 끌고 가겠다. 좀 더 공공성을 강화를 했죠. 그래서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기서 강조하는 점 역세권 주택이라는 점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종상향을 무리하게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임대 부분들을 아주 싼 값에 가져오려면 조합원들, 종전조합원들께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밀 개발을 통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장기 공공임대 비율도 끌어올리겠고 특히나 현재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사업들도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나 뭐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 환수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새로운 용도 지역,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형성을 해서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층수 50층, 뭐 이런 식으로 도심 고밀 개발화를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략적인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130만 가구 수도권, 또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청년 원가주택 이런 형태의 공약들이 이제 많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두 후보님들 다 강조하는 게 바로 도심 내 공급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추가되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성이 앞으로 여태껏 개발되지 못했었던 여러 저밀도 지구들을 사업성을 많이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는 사업성이 불가능해서 추진이 안 됐었던 지역들도 앞으로는 새롭게 사업 추진을 하면서 특히나 주민분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해내갈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 괜찮은 재개발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의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여러 구역들을 하나로 뭉쳐서 예를 들어 가로정비구역 대여섯 개를 뭉쳐서 하나의 단지화를 시키면서 통합 지하주차장을 건축하도록 지원을 해준다던가 상당히 많은 지원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방향으로 봤을 때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세제적인 부분도 살펴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켜주는 법안이 두 분 다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보께서는 1년, 한 후보께서는 5년 이런 식으로 짧게 기한을 주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매도 물량이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는 공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시장이 계속되는 거래 침체로 인해서 뭐 한정된 매물이기는 하지만 매물들이 계속 중첩돼서 쌓이고 있는 현상들이 여러 단지들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아주 짧게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이게 시장에 단기 동안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약간씩 매수자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것 이외에도 한 후보께서는 종부세를 완화를 시켜주고 또 한 후보께서는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에 따라서 이 철학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지원책들이 정확하게 얼마까지 또 누구 대상으로 갈지는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무주택자분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지원을 약속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로 다주택 투자를 해가지고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방향성을 잘 짜셔야 된다. 비주택 투자 혹은 자녀분들의 세대에서는 청약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투자 이런 방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닐까. 보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찾아보시는 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전화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주요 양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대책들을 공약들은 두 후보가 모두 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향후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죠. 자세한 포트폴리오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또 김남현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내일 바로 열리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세미나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